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오랜만에 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동안 뭐 촬영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 일이 좀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덕분에 사건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바깥 재판이나 아니면 뭐 조사 입회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좀 제대로 찍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오늘은 고소사건, 형사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소를 했을 때 이제 고소가 고소인 입장이나 피고소인 입장이나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사건이 무조건 검찰을 통해서 기소, 불기소 의견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모든 사건을 우선 경찰에서, 뭐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이제 진행하는 사건은 대부분 경찰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경찰에서 만약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불송치 결정이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현재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의 조사가 불만이 있다, 이의를 제기해야겠다 하면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추가 조사를 하든 아니면 뭐 보강조사 지시를 하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절차 외에 피고인, 피의자,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불복종 절차가 있는지에 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불복 절차를 하면 이제 결국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뭐냐? 그럼 뭐 기소되면 뭐 어쨌든 법원으로 가니까 유무죄를 다투고, 아니 불기소되면 좋은 거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뭐가 있냐 하는데, 기소유예라는 게 있어요.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뭐냐? 이건 유죄를 전제하는 거예요. 얘가 피고소인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뭔가 처벌하거나 기소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뭐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한번 좀 뭐 재판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소를 유예한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게 기록에 남고 대부분의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어쨌든 어떤 자기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쨌든 흠집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소유예라는 건 기소가 된 게 아니에요.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원이나 뭐 검찰 등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뭐 총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곳,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헌재라고 많이 하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 뭐 절차나 뭐 요건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나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말씀드릴 절차는 헌법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그 뭐 경찰,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공권력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어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뭐 헌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헌법에 뭐 행복 추구권, 뭐 평등권, 뭐 재산권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나는 내가 재판을 갔으면 정당하게 재판 절차를 통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어, 남들과 똑같이 잘 조사를 했으면 나는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러지 못했다. 그래서 난 내 재판 진술권을 침해당하고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또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유예는 부적절한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 이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헌법소원은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정말 다른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헌법소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요. 최후. 근데 기소유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불복 절차가 없어요. 기소유예가 되면 그냥 끝이에요. 기소유예로. 마치
너 범죄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특별히 한번 선처를 해줄게. 기소유예.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기소유예? 기소유예라는 건 기소될 사안, 즉 죄가 있지만 유예한다, 봐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당연히 어감이 확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고. 근데 이런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헌법 소원은 내가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일어났다는 걸 안 지 90일 이내에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돼요. 내가 몰랐더라도 1년 안에, 1년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헌법소원, 이런 기소유예 취소를 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이 기간이 맞지 않아서 열의 7, 8은 각하돼요. 각하라는 건 뭐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잘 갖춰야 되고, 물론 이제 뭐 그런 요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기각을 시키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절차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1항과 2항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거는 이제 피고소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불복 절차를, 어떤 수사기관의 불복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고소인의 불복 절차, 내가 어떤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이거 범죄가 안 되는 것 같다, 뭐 검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 해서 수사를 종결했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저 사람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검찰이 사건을 보고 뭐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든, 아니면 경찰에 보강 조사를 하든, 아니면 다시 봐도 뭐 불송치 결정이 적절하다 하면 불기소 처분하고 끝내죠. 그렇습니다. 이거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근데 나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항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항고 절차를 통해서 그 상위 수사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면 그 상위는 서울고등검찰청이죠. 고등검찰청에 이거 수사를 다시 한번 봐달라, 이거 기소를 하게 해달라, 수사 제기를 해달라, 수사 제기 명령을 내려달라는 식으로 항고장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사건 기록을 보고 이건 불기소가 적당하다,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각을 합니다. 항고 기각. 근데 항고가 인용될 확률이 정말 낮아요. 뭐 그냥 언뜻 생각해도 같은 검사예요. 같은 검사고 이제 소속 지방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상위 검찰청에서 웬만큼 정말 이상하지 않으면 기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재항고 절차가 있어요. 대검찰청에 재항고 절차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많이 거치는 게 검찰청 말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재정 신청을 합니다. 재정 신청은 이제 서울 고등검찰청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동등한 이제 뭐 관할 구역에 곧 법원에 합니다. 법원. 고등검찰청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 고등법원. 네. 얘네가 이걸 했는데 이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적당하지 않다. 이 사건을 공소를 제기하기 명령을 내려달라. 고등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등법원에서 보고 이거는 우선 기소를 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봐야 될 것 같다고 하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재정 신청도 인용률이 높지 않아요. 네. 어쨌든 뭐 몇 단계를 거쳐온 거잖아요. 몇 단계를 거쳤는데 거기서 다 이건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뭐 이걸 뒤집기도 하죠. 당연히 뭐 절차니까. 근데 인용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절차들이 있고, 뭐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결국 이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결국 불기소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는 이제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로 가면 다른 불복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각하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사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 피고소인이 기소유예를 당했을 때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제가 알기로, 그리고 지금까지 판례들을 통해서는 거의 이 정도가 좀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알아본 거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이런 절차들을 알아봤어요. 이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그 불기소 처분 이유서나 이런 거를 보면 그거에 대한 불복 절차나 이의 신청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안 읽어보거나 해가지고 나중에서야 이런 절차가 있다던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런 거는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따져보기 이전에 기간에서 이미 도과가 돼서 시작도 못 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잘 읽어보시면 불기소 통지서나 이러한 어떤 처분 문서가 왔을 때 이런 불복 정차나 이의 신청 절차가 뒤에 무조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면 거기에 기간, 언제까지 며칠 이내에 어떠한 불복 절차를 뭐 신청하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아시고 꼼꼼히 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나 기간이나 형식적 요건을 꼭 지켜야지 우선 시작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꼭 유념하시고 뭐 이런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아니면 혹은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받을 때, 조사받을 때 이런 것들을 아시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형사 절차의 불복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영상을 촬영할 부분은 요새 학교폭력,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학교폭력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폭로하는 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알 권리 있잖아요. 대중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과 사생활 침해, 뭐 이거 명예훼손.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가 얘가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얘가 누구랑 바람을 폈고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권리가 있냐?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니까, 사실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뭐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게 잘 처벌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처벌 규정이 있고,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대신 사실이면 요건들이 조금 뭐 좀 완화될 수 있어요. 완화된다기보다 뭐 공익성, 예를 들어 아파트나 관리사무소나 뭐 이런 입주자 대표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횡령을 했다. 횡령을 한 사실을 입주민들 알렸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하지만 이거는 알아야 돼.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학교폭력, 연예인들, 유명인들 학교폭력을 알리는 게 이런 대중들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더 많으냐, 그래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판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조만간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